안녕하세요. 강승우입니다. 오늘은 진로 코칭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영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친 지가 한 16년쯤 됐거든요. 그동안 제가 만든 책들이 영문법 책부터 시작해서 문장구조, 영어 문장구조 설명서, 그리고 수준별로 문법 책들을 이렇게 쭉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등학생들을 위한 구문독해 책도 만들고, 그리고 최근에는 초등학생들 영어 문장 말하기용 영어 명작 동화 책도 이렇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제게 질문들을 하십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가 하면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 1학년인데,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 3학년인데, 우리 아이가 초등 6학년인데, 언제부터 영어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늦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문법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집중할 거예요, 문법에. 또 단어가 많이 부족한데, 단어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죠? 듣기를 어떻게 하면 또 잘할 수 있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영어 공부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좀 할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 영어로는요, critical period. 이게 하나의 가설이에요. 그래서 hypothesi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ritical period hypothesis.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외국어 습득이 아니고요. 언어 습득. 자, 기본적으로 언어는 뭘 말할까요? 어떤 언어가 중요하죠? 외국어가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모국어가 중요합니다. 모국어. 우리말을 습득하는 게 먼저는 얘기죠.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많은 영어 사교육업자들이 이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를 얘기하면서 모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강조하거든요. 영어. 그래서 영어는 일찍 할수록 좋다. 만 5세 이전부터 영어를 시작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영어가 같이 공부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자,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라는 얘기는 모국어가 우선입니다. 모국어가 이해되고 난 다음에, 우리말들을 잘하고 난 다음에 영어를 해야 되죠.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군의관인데 전쟁 중에 그 늑대 소년을 발견해요. 한 13세쯤 된 소년인데 늑대들과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잃고 어릴 때부터 늑대들과 산 거예요. 손을 발처럼 네 발로 기어다닌 거죠. 늑대들처럼. 당연히 프랑스어를 못했겠죠. 늑대처럼 괴성을 지르고 그렇게 산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프랑스 군의관이.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언어를 가르치고 인간으로 키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죠. 근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인도에서 또 소녀 하나를 발견했는데, 또 이 소녀 역시 그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어릴 때부터 그냥 떠돌며 살았던 거예요. 이 어린 소녀도 역시 말을 가르치고 해봤는데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지만은 그 이상 고급스러운 언어,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그런 언어는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결정적 시기,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는 13세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세까지. 이 시기를 지나면은 언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두뇌 능력이 어느 정도 좀 퇴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는 13세까지라고 하고, 이때 중요한 것은 영어가 아니고 모국어,
모국어를 익히도록 만드는 거. 모국어를 잘하고, 잘 말하고, 잘 쓰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말, 국어, 한글, 우리말부터 먼저 잘하도록 신경 써야 되고요. 자, 그러면 영어는 언제 시작하는 게 쉬운가? 보통 이제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 중에서 7세부터 13세까지가 언어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기본적으로 잘 된다면은, 뭐, 일찍부터 해도 괜찮죠. 유치원 때부터. 하지만, 우리말이 아직까지 부족한 그런 상태라면은, 우리말부터 먼저 충실하게 잘 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보통 초등학교는 초등 3학년, 초3 때부터 학교에서 일주일에 2번씩 40분간 2번씩 학교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은 시기를 말한다면은,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늦지 않은 시기를 얘기한다면은, 초2 겨울방학 때부터, 초등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알파벳, 그리고 포닉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많이 들려주고요. 그리고 또 영어 원서, 글이 많이 들어있는, 문장 수는 좀 작은, 글이 많이 들어있는 영어 동화책을 읽도록, 그리고 또 많이 들려주도록, 요즘 그런 동화책들의 CD들이 다 달려오지 않습니까? 또 MP3 플레이어도, 다운받을 수 있고, MP3 음원도 다운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책들을 사가지고 많이 들려주고, 따라서 말하도록 해줘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자, 초2 겨울방학 때부터 영어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how.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how. 자, 기준이 이렇습니다. 중2 이후와 중2 이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처음 시작한 시기부터 중1까지, 요 시기, 그리고 중2부터 이제 고3 때까지,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그 기준은 뭔가 하면은, 입시 영어의 시작이 중2부터 시작되거든요. 중1까지는 시험이 없지요. 중2부터 이제 학교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쳐가지고, 자, 중2, 중3 때, 점수를 가지고서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에 가는데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영어 시험을 치게 되고, 그 영어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시 영어 시험을 잘 받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1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시기부터 중1 때까지는 말하기 위주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기 위주로. 어떻게 해요? 문장들을 많이 말해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명작 동화들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이런 문장들을 암기하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원어민처럼 말하면서 이 문장들을 암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어떻게 말하는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았어요. 자, 영어로 하면은 자, 우리나라 학생들이 주로 말하는 방식으로 한번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shepherd boy in a village.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아니죠. 이건 올바른 영어 말하기 방식이 아닙니다. 자, 영어에는요, 우리말과는 다르게 리듬이 있고, intonation 있고, 강약이 있고, 끊을기가 있어요. 다시, 리듬, intonation, 강약, 그리고 끊어읽기, 의미 덩어리별로, 청크라고 그러죠. 의미 덩어리별로 끊을기가 있습니다. 이걸 살려서 영어를 말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입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shepherd boy in a village. 다시 한 번 더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shepherd boy in a village.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리듬을 살리고, 인토네이션을 살리고, 그 다음에 단락을 주고, 그리고 청크 단위별로 끊어읽고. 자,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많이 해줘야 대화가 가능해요. 대화가. 자,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중2부터 아예 말하기를 할 필요가 없는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중학생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내신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중학교 내신은 교과서만 잘 공부해도 충분히 100점 받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본문 문장을 암기하고, 대화 표현 암기하고, 그리고 문법상 잘 정리해서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러면 충분히 100점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교과서 본문을 암기하는 겁니다. 문장들을 암기하는 거죠. 자, 문장들을 많이 암기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어차피 문법이라는 것은 문장을 다루는 거거든요. 단어들을 규칙에 맞게 배열해서 완전한 문장 만드는 거. 그 규칙이 바로 문법인데 문장을 많이 암기해서 머릿속에 많은 문장이 들어있으면은 문법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 내용들은 전부 다 교과서 본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장들을 암기 놓으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수월하죠. 문법 규칙을 정확히 몰라도 문장만 알고 있어도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암기해 놓으면 나중에 생활 영역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중학교의 내신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있는 그 문장들을 암기하는 것. 또 암기하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문장들을 말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리듬과 인토네이션과 강약, 그리고 끊어읽기에 유의하면서 말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영어 내신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항상 이걸 강조해 주세요. 영어는 자녀의 꿈을 키워주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농부가 꿈이라고 쳐요. 어떤 아이의 꿈, 농부. 영어를 못하는 아이 같으면은 농사를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만 짓겠죠. 근데 영어를 잘하게 되면, 영어로 된, 농사기술 서적들을 보고서 선진 외국의 농사기술들을 익힐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농사를 짓는 땅이 이젠 좀 넓어집니다. 유엔 세계보고서, 유엔 미래보고서에 따르면은 한 20년 내지 30년 뒤에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러시아 땅들이 지금은 기후가 척박해서 농사를 못 짓는데 그때 되면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답니다. 영어를 잘하게 되면은 그런 나라에 가서 큰 땅덩어리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영어를 잘함으로써 그렇게 꿈이 커지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떤 아이의 꿈이 미용사라고 칩시다. 미용사. 영어를 못한다면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미용업을 하겠죠. 그죠? 예. 근데 영어를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헐리우드 배우들을 머리 손질해주는 그런 미용사.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각 나라의 대통령, 각 나라의 수상, 총리, 이런 사람들을 머리 손질해주는 미용사가 되는 거죠. 전 세계를 무대로 미용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겁니다. 영어를 통해서. 그래서 영어는 자녀의 꿈을 키워주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많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들 올바른 영어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